안녕하세요.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자식 셋을 두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요즘 황혼해하는 이혼이 많다죠. 텔레비전에서나 많이 봤지, 저도 그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안 사람과 마음 편히 좋은 곳이나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 남부끄러운 일이라 이런 곳에서라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와 안사람은 정말 없는 형편에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곤 고향에 있는 조그만 밭 하나가 전부였던지라 결혼 초부터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죠. 사글세를 살면서 아이들 우는 소리에다가 물을 많이 쓴다고 타박도 받고 집주인에게 서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어요. 공사장도 뛰어다녔고 리어카에 채소도 실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힘들어서도 자식들 커가는 걸 보니 안 사람과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고마운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에게 같이 식당이라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오는 제의에 저도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정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밥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그분과 함께 중화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10년 넘도록 중화음식점에서 일을 해본 경력이 있던 터라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웠고요.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만 해주다가 직접 가게를 차리고 돈을 벌어보니 수입의 단위가 달라지더군요. 이제껏 열심히 산다고 몸 부서져라 일을 해도 만지지 못할 돈을 만졌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5식구가 편히 발 뻗고 살 집도 사게 되었고 매 끼니마다 자식들에게 고기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였네요.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가 봅니다. 참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저더러 돈을 줄 테니 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매일 가게 안에서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사람이 저와 하기 싫다는데 버틴다고 한들 눈총이 따가워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얼마의 돈을 받고 그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이제 군에서 전역할 때쯤이었으니 아직 둘째 셋째를 대학에도 보내야 하는데 저 혼자 가게를 책임지고 있던 터라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어깨너머로 배운 식당 일이 전부인데 제가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3개월을 준비하고 저는 또다시 다른 동네에서 중화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라 쉽게만 생각했었는데 세상 일이 녹록지 않았어요.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 가게 안은 파리만 날아다니고 몇 개월이 지나니 직원들 월급도 챙겨주지 못하는 못난 사장이 되어 있더군요. 결국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안 사람도 지인의 마트에 나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자연히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씩 갉아먹어가며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고 있었고 1년이 지나자 드디어 파리만 날리던 가게도 조금씩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전 가게만큼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끼면 5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벌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일을 담당할 매니저까지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쌓여가는 그릇 수만큼 세월이 흘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장가도 보내고 막내딸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남은 여생만큼은 안 사람과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살려고 얼마 전 작은 편의점을 하나 차려서 걱정 없이 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벼랑간 난 사람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고 삼시세끼 밥도 잘 먹으니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인생을 살다니.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머리가 갑자기 멍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죠. 안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혼에 대한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이혼? 대낮에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라도 있어? 없어. 당신은 참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야. 근데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 그래서 난 이혼하고 싶어.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라니. 내가 외간 여자랑 바람을 폈니? 아니면 당신을 못 살게 굴었니? 도대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봐. 자식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다 보니 당신은 항상 돈밖에 몰랐지. 난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이 나이에 사랑이라도 찾아서 떠나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이제야 고생이 끝이 났는데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평생 자식들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만 생각하며 살 거야. 제발 이혼해줘. 미자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몸만 나가게 해줘.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아내는 돈도 필요 없다면서 이혼만 해달라고 제게 빌었습니다. 전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집을 나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갈 곳도 없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저 혼자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했어요. 결국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였죠. 이미 늙은 나이에 제가 망신당하는 게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아내였어요. 친정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인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생판남이라도 세월이 쌓이면 정이 쌓이는데 아내와 저는 자그마치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두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식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막내딸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로 받을 상처가 무서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아내를 불러 앉히고는 제 생각을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왜 이혼을 하려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도 이혼은 아니야. 서운한 게 있다면 내가 더 잘할게. 이혼 이야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 왜 이혼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한다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해줘? 내가 돈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당신 도대체 이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내가 뭘 당신에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차 내가 고쳐나갈게. 아니, 당신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당장 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몇 번이고 말했잖아. 이해가 안 돼? 난 당신이랑 그만 살고 싶다고. 버럭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대관절, 도대체 이 집에서 이렇게 나가려는 이유가 뭔데? 가슴이 허전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 그래야 나도 고민을 하지. 같이 있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커다란 돌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 남자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 아이들 아버지로서 당신을 존중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얼마 전부터 좋은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어. 뭐? 얼마 전?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나 참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네. 어떤 자식인지 당장 데려와. 내가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이제 그만 이혼해 주라. 당신은 남자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고 싶냐고. 기가 막혀서. 와,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너네들은 불륜이야, 불륜. 평생 그렇게 남들 손가락질이나 받도록 내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으니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면 이 문제도 여태껏 힘든 일을 겪어왔던 우리 부부에게 아무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거절한 뒤 아내는 180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태껏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죠. 집안에서 제게 노골적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들을까 겁이 나 저는 집안에서 함부로 이야기도 하지 못했는데, 아내는 딸이 듣나 안 듣나 상관도 없이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건데?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 같아? 이혼해 달라고. 왜 내가 말로만 이혼 하니까 장난 같아? 한번 난리라도 쳐볼까? 말투는 날이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난폭해졌습니다. 화병을 깨뜨리는 것이 점점 TV를 부수고 안방문을 부수는 등 날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집으로 들어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이혼 안 할 거면 나랑 같이 죽자. 그럼 되잖아. 왜?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 내 말이 아직도 우습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아내는 주방으로 달려가 도마를 들고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좀 그만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정 좀 하라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뭐라도 부숴야지 네가 내 말을 듣잖아. 네 마누라가 딴 남자랑 살고 싶다는데 날 왜 붙잡는 거냐고. 넌 부끄럽지도 않냐? 이 등신 같은 놈아. 저런 등신 같은 놈이랑 이제껏 살았던 내가 바보다, 바보. 얼른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자고. 넌 네가 죽고 못 사는 자식들이랑 살아. 3주 동안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자식들에게만은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막내딸에게 아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네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집안 꼴이 왜 이래? 아빠 왜 그래? 뺨에서 피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이고, 같은 김신의 핏줄이라고 지 아빠만 감싸는 거 봐라. 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진 않니? 참나, 자식 새끼 키워봐야 별 볼 일 없구나. 그러니까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딴 남자랑 살겠다는데 네 애비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잖니. 참나, 내가 당신이라면 남 부끄러워서라도 이혼하겠다. 그렇지 않니? 엄마, 바람났어?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비참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딸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야, 네 딸이 묻잖아. 대답해야지. 이 자식은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 등신 같은 놈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제게 아내는 다시 달려들려고 했고, 딸은 그런 아내를 막느라 그만 넘어지면서 바닥에 깨진 유리에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저는 크게 놀라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려는 저를 딸은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부끄럽지만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야? 그 말이 진짜야, 아빠?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빠, 그냥 이혼해버려. 아빠는 내가 모시고 살면서 평생 책임질게. 다시는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평생 너랑 오빠들 키우느라 얼마나 네 엄마가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빠는 우리 키우느라 고생 안 했어?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 맞으면서 우리 키워낸 거잖아. 그런 아빠를 두고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일이 있고 3일이 지난 토요일, 딸아이가 오빠들에게도 말을 했는지 모두들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놀란 얼굴로 제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많냐며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딸에게 했듯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해주었죠. 첫째는 심란한 얼굴로 테이블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고, 둘째는 셋째와 함께 화를 내더군요. 진짜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나이에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아무리 남자에게 미쳤다고 해도 그렇지. 아버지에게 손찌검까지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맞아, 오빠. 진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빠가 엄마한테 맞아 죽겠더라니까. 우리 아빠 이렇게 사는 거 나 용납 못해. 그냥 이혼해, 아빠. 이혼하자. 그래요. 아버지, 그냥 이혼하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형도 똑같은 생각이지? 아이들끼리 이혼을 하라 마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게 옳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혼자 참으며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이혼을 권하니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냐, 이혼할게. 이혼하지 뭐. 네 엄마가 그토록 원한다는데 그까짓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은 아내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잠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전화기 너머로 잔뜩 들뜬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 아내는 집으로 들어왔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옆에는 웬 남자가 같이 있었죠. 드디어 결정했어? 참 오래도 걸린다. 너네도 와 있었구나. 인사해. 나랑 만나는 사람이다. 엄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남자를 데려와? 진짜 엄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말 조심해. 평생 니네들 키우면서 허비한 지난 세월 생각하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지경이야. 그리고 너네들 지금처럼 멀쩡하게 다 키웠는데 이 정도면 엄마로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니? 저는 아내 옆에 있는 남자를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왠지 낯이 익는 얼굴이었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아내와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털썩 앉고는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자. 이거 쓰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래. 그리고 내 짐은 오늘 가져갈 거니까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고 당신도 남은 날들 잘 지내길 바래.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져 밤마다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게 낙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예전 중화음식점을 했을 때 가게 매니저를 했던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전 장사할 때 있었던 일들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죠. 형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다면서 들어온 꼴통 하나 있잖아요. 걔는 잘 지내려나 모르겠네. 진짜 꼴통이었는데. 어? 누구? 우리 가게에 그런 애도 있었나? 왜 있잖아요. 돈 없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와서는 이틀 만에 경찰한테 붙잡혀간 놈. 저는 그때 그 놈이 문득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배달하는 직원 한 명이 말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새로 뽑았던 꼴통 직원 한 명. 중화음식점을 할 때 가게 매니저가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처음 인사를 했을 때 그 직원의 나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아봐야 30대 후반이던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그놈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까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어서 저희 가게에서 먹고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 지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배달 가서 헬멧을 쓰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쳐나왔다고요. 저는 다른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어도 범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훔치는 놈을 제가 뭘 믿고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실수라면서 빌던 그 녀석을 당장 잘라버렸죠. 잘못했으면 우리 가게의 돈도 다 털릴 뻔했다는 사실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니 잊고 살았는데 벼랑간 그 녀석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 때 옆에 함께 있던 남자. 그 남자와 그 직원의 얼굴이 그제서야 겹치게 보이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한바탕 웃어버렸습니다. 자식이며 남편이며 모질게 버리고 간 아내가 선택했던 남자가 그런 후레자식이라니.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는 가게 매니저를 뒤로하고 저는 술집에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었죠. 당장 내일 이혼도장 찍자고 말이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온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또 한 번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봤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이후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 두 번째 출석일이 되어 법원에 출석해 합의 이혼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려웠는데 끝은 정말 간단하더군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내는 돈도 필요 없다면서 제가 처음 했던 말과 같이 몸만 이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번만 먹자고 부탁을 했어요. 이혼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의 정체를 말해주려고 만든 자리였죠. 네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말을 꺼낸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돈도 없이 가게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에 눈이 멀어 절도를 한 범죄자라는 사실까지 다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아내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다가 그럴 리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알고 보니 그 자식은 저희 집으로 아내와 왔을 때 저는 바로 그놈을 몰라봤지만 그놈은 저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알아봤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와 제 아이들을 쳐다봤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놈은 양심도 없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는 그냥 양아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아내가 선택했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어요. 아내는 이미 그놈에게 빠져들고 있었고 쾌락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심한 여자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내에게서 4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면 연락달라는 아내의 문자 메시지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음이 한 번 채 울리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일부러 나 속인 거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속인 거야? 속였다고? 뭘? 내가 뭘 속였는데? 아내는 제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말을 정리해보니 아마도 아내는 어제 제가 한 말을 그 남자에게 전했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듯한 내용이었죠. 그 자식이랑 죽고 못 살아서 이 집을 나가더니 헤어지긴 왜 헤어진 거야? 당신이랑 짜고 나 속인 거잖아. 당신이 그 사람 콜라텍에 보내서 나 꼬시게 만든 거 아니야? 맞잖아. 나 이제 어떡해. 그 사람 때문에 다 버리고 나왔는데. 콜라텍? 아이고 등신아. 겨우 콜라텍에서 본 남자 때문에 나랑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나간 거라고? 기가 막혀서 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럼 잘 살아. 끊는다. 결국 아내와 바람을 핀 그놈은 아내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사람이 돌변해서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냥 꺼지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는 이 남자와 저 몰래 6개월을 만나면서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던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아내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들이었죠. 지금은 뭐 완치가 된 상태지만 그 돈 하나 믿고 제게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성가시게 한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이혼하고 곧장 제가 그 자식에 대해 얘기를 해줘서 돈은 뜯기지 않은 걸로 보였고요. 정말 아내가 미웠지만 돈을 뜯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은 아내 몸뚱아리에서 안 좋은 걸로 받아낸 귀한 돈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친정도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낸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와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사실. 얼마 전에도 아내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제 흉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옆집 사는 아주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전 아내는 저희 남편 다 아시죠? 제가 말 못할 실수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재산 눈꽃만큼도 안 주고 제게 이혼을 요구한 거 있죠? 평생을 지 새끼들 힘들게 키우고 내조했더니 내가 여자라고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나요? 이제는 아이들 다 키워놨더니 제가 필요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안 떠나고 평생 얼마나 잘 사는지 보려고요. 평생 저주하면서 살 겁니다. 다들 제 심정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인간 보면 욕바가지라도 세게 해주세요.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며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얘기했는지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그건 전 아내만의 착각이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옆집 아주머니의 아저씨는 저와 자주 술을 마시고 아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도 소주 한잔하며 아내와의 이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고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감추려고 한다면 동네에서 오히려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고 볼 때마다 아내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집에 들어가서 형수님에게 얘기를 해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형수님은 전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짓거리는 걸 보고 듣다 못 듣겠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를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뭐야 이년아? 어디서 수작질이야? 네가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잖아. 자식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다들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완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당한 주제에 동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어. 썩 꺼져! 라고 말하고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거의 4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동네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워가 막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더 오버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결혼 2년 만에 바람나서 아들이 이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바람피는 인간들을 거의 저주하는 수준이셨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 대한 이간질을 동네 사람들한테 시키려고 하고 본인이 바람을 폈으면서 반성을 하진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남일 같지 않아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대신에 시원하게 한번 먹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전 완전 동네에서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용서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의 인연이 끊어질 수가 있나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잘나도 못나도 본인들을 낳아준 엄마니까 가끔 연락하고 왕래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게 그래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그러라고 했고요. 비록 아내가 노망이 들어 황혼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동안 자식들을 어미로서 본분을 다하며 잘 키워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은 자식들도 자라오며 직접 겪어봤으니 어미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을 테죠. 괜히 저 때문에 이산가족 만들고 싶지 않아 허락을 해주었고 지금은 아내가 잘못을 뉘우치며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식들은 틈만 나면 엄마를 용서해주고 다시 합치라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저는 거절했네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부둥켜 안고서 선 넘는 행위들을 하는 거 상상만 해도 지금 잠이 오질 않아요. 다시 합친다면 또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였다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내랑 남남이라 생각하고 저도 자식들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되더군요. 제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중에 고생할 것 같아 최대한 젊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답니다. 이 사연 보내느라고 무려 5일 동안이나 쓰게 되었네요. 나이 먹다 보니 글재주도 형편없어서 몇 번이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상간에 대한 소송도 진행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겠죠? 아내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정말 맞는 선택이긴 하겠죠. 술 한잔 먹고 보니 왜 이런 생각도 드는지 모르겠네요. 보잘것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신의를 저버리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그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이렇게 힘든 시국일수록 가족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배우며 많은 걸 보고 깨달으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